일본 방위성에서 운영하는 준군사 조직인 자위대는 엄밀히 따지면 군대라고 볼 수 없는 조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위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의 군대와 달리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상당한데요. 그래서 일부 몰상식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군대와 자국의 자위대를 비교하며 한국의 군인들을 조롱하며 자기 위안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 군대와 관련된 한 사건이 일본 인터넷상에서 입방아에 오르며 온갖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전말과 자위대의 현실을 알게 되자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강원도 양구에서는 외박 나온 병사 2명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근처에 있던 CCTV 영상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광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10명의 고등학생이 두 병사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고 나중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들어보니 이조차 황당했습니다. 그들이 어깨가 살짝 스쳐서 기분이 나빴다고 변명을 늘어놓은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병사 중 한 명은 얼굴뼈가 골절이 되는 등 전치 6주의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근처에 있던 사복 차림의 육군 장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해 더 험한 일은 당하지 않게 되었지만 병사들의 피해는 너무나 심각했는데요. 이 당시 병사들은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군이나 경찰에 소속된 국가직 소속 인원들의 경우 정당방위 차원이라 할지라도 민간인들에게 힘을 쓰면 법정이나 여론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민 마찰이 생길 경우 마찰이나 인물적 피해가 일어났다면 원인 제공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거의 99.9%는 무조건 군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기들을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초면인 군인에게 시비를 걸어서 말다툼이라도 일어나면 바로 신고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약점을 이용하는 인간이 덜 된 사람들도 존재하죠. 이것 때문에 군인들은 부대 내 중요한 전화번호를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알고 있던 고등학생들은 일단 먼저 시비를 걸어서 쌍방폭행으로 번져도 합의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두 병사를 건드렸던 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군인 4명을 다치게 했음이 추가로 밝혀지게 되죠. 하지만 가해 부모들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했고 양국은 또한 가해 학생들을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질이 안 좋은 이 사건은 한국의 인터넷을 통해 일본 커뮤니티 상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사건을 접한 일본인들은 사실을 왜곡하여 한국의 군인들은 고등학생들에게 맞고 다닐 정도로 약하다고 괴소문을 흘리고 다니기에 이릅니다. 일본 커뮤니티의 반응입니다. 군인씨,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버린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런 게 없었던 건가요? 한국군의 수준이 보이네요. 자위대를 본받으세요. 고등학생한테도 지는 군대를 가지고 북한이 내려오더라도 일본한테 구해달라고 하지 마라. 겨우 저 정도면 일본을 공격해올 걱정은 없겠네. 하지만 이 사건에는 그들이 모르는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당시 피해 장병들이 소속된 사단장 이순진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단장들은 곧바로 병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양구군민이 군인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바가지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 또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가격으로 PC방 가격이 군인일 경우 2,000원, 아주 낙후된 여인숙도 군인일 경우 하루 10만원, 식당도 군인용 메뉴판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군부대가 담당하는 지역 밖으로는 이동 자체가 제한된다는 걸 잘 아는 상인들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지역 내의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수십 년간 배짱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열받은 사단장들은 공문을 내려 전 장병 부사관, 장교들에게 외출과 외박 통제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양구군민이 운영하는 상점이나 운송수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장병들에게 절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휴가 장병들을 군 차량에 실어 터미널까지 왔다 갔다 하도록 했습니다. 간부들과 그 가족들도 PX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했고 수시로 시가지에 헌병들을 순찰시켜 양구 상권을 이용하는 장병들이 있을 경우 영창에 보내기까지 했죠. 군인과 그의 가족들 덕분에 먹고 살던 양구군의 경제가 뚝 끊기게 되자 양구군의 경찰서장과 군의원 군수, 상인연합회 대표 등이 군부대로 찾아가 항의했지만 군부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은 피해 병사를 찾아가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니 선처해달라며 항의를 멈추지 않았죠. 그들에 대항하여 군 위수 지역을 춘천까지 확대하는 걸 검토한다 라는 기사가 나오자 불안감이 극에 달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해당 가해자들을 전부 붙잡아서 해당 부대에 갖다 바치게 되고
가해자 전원은 모두 기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양구 군민은 군인 바가지요금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싶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인들을 상대로 다시 바가지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2019년 위수지역 폐지와 함께 해당 사단인 이사단은 국방개혁에 의해 해체가 되고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 지역의 경제가 박살나게 된 것이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일본 네티즌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한국의 군인들은 규칙을 철저히 지킨 청년들일 뿐이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처럼 오히려 최근 일본 자위대의 문제 행동이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위대의 문제 행동을 차마 입으로 꺼내기도 힘들었던 나머지 일본 앵커가 말문이 막혀버리는 방송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25일 아오모리 지역 매체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는 현재 자위관의 환각제 사용으로 인한 불상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육상 자위대 히로사키 주둔지에서는 자위관과 육사장 등 4명이 마약 사용으로 징계 처분당했고 항공자위대 기지에서는 절도죄로 징계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토해상자위대의 자위관은 같은 날 술에 취해 여성 자위관의 흉부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로 징계 처분되었고 해상자위대 하사는 여성 대원에게 자신의 뺨에 강제로 입을 맞추라고 시켜 징계 처분되었습니다. 자위대원들은 일본 곳곳에서 이보다 더한 말썽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지역 매체는 지난 25일 한국으로 치면 병장급에 속하는 육사장이 주둔지 내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현행범으로 덜미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24세인 그는 이에 대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들어갔다고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는데요. 그의 처분은 겨우 정직 5일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처벌마저 가볍기 짝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자위대에 의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라는 의식마저 옅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11월 5일 나가사키시에서는 해상자위대원이 여관의 여자 화장실에 주기적으로 들락날락하다 근처의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당했습니다. 작년 11월 11일에는 육상자위대원이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가 훔친 것은 다름 아닌 여성의 속옷 8점이었습니다. 그는 도둑질에 흥미가 있었다라고 어이없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위대원은 2020년경부터 현내 여성 총 3명의 집에 침입하여 속옷을 총 16점 훔쳤다는 것도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자위대원들의 행각 중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올 사건입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그냥 자위대원도 아니고 자위관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자위관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장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마모토 지역 매체에서는 작년 11월 9일 거리에서 자위관이 하반신을 노출하고 길 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외설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자위관은 지탄받을 행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잡혀가는 순간까지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사건들과 관련된 뉴스는 안타깝게도 현재 누군가에 의해 모조리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들의 밑바닥은 국가적 위기인 자연재해 속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당시에는 방사능 물질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 자위대가 투입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위대원들이 방사능이 무섭다면서 트럭을 훔쳐 달아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마을에서 피해 복구 작업을 도와주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을 돕기 위해 파견된 육상자위대원이 주인 없는 주택에 침입해서 현금을 훔치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 자위관은 카나가와현 요코스카 시내의 민가에 열린 창문으로 침입해 거실의 책상에 있던 현금 29만 6천엔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민간인들이 대피한 상태를 노려서 29만엔 상당의 현금 다발을 보고 눈이 뒤집힌 것이죠. 비슷한 날짜에 이와테 지역 매체에서는 육상자위대 이와테 주둔지에 소속된 남성 대원이 아예 일반인의 지갑을 훔쳐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의 한 대원이 폐기하려는 전투복 등 약 400점을 훔친 후 인터넷 경매에서 팔다가 발각되어 면직된 사건도 있었죠. 그의 자백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전투복 등의 비품을 훔쳐 인터넷 경매에서 팔았다. 흥미로 그랬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대책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자위대의 지능이 의심되는 수준인데요. 매년 그들의 기강이 잡히는 일은 전혀 없이 더더욱 사건 사고의 질이 심각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남들을 욕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 좋을 것이 전혀 없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